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 대 세게 맞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 크게 변동성이 적었던 그런 날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특히 오전장에만 하더라도 낙폭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됐을 거고,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시장이 끝났으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1%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유일하게 삼성 SDI 이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봐도 SK이노베이션하고 SK텔레콤 이 두 종목만 빨간불을 보여주었고, 시가총액 30위까지 무려 27개의 종목이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을 중심으로 오늘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그 외 일부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앞서 코스피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 SDI까지 오늘은 지수가 크게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2차전지 종목만큼은 가장 선방을 했던 그런 업종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1조가 넘는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5천억가량의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도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보여주었는데, 외국인이 1조 3천억 규모의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오늘 SK이노베이션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마지막으로 카카오는 3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두 주체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그래도 연기금의 매수세를 크게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텔레콤, 두산중공업,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아울러 기관을 살펴보면 하이브, SK이노베이션, SKI테크놀로지, 네이버,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다섯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국내 시장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지금 코스피 위치를 보시면 60일선을 무너뜨렸고 현재 마이너스 1.6%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60일선을 무너졌던 경우를 살펴보면 올해 3월 초 이 당시 한번 60일선을 이탈했고, 지금 약 4개월 만에 다시 코스피 지수가 60일선을 이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재료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재료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더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은 천천히 했지만 하락할 때는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더라도 상승은 천천히, 하락은 빠르게, 또 상승은 천천히, 하락은 빠르게, 또 상승은 천천히 했지만 하락은 가파르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심리적인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포와 탐욕 지수인데, 지금 지수의 위치가 32점을 가리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고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정말 그 재료로 인해서 시장이 밑도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은 이런 기분이 정말 많이 들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란 변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밀리고 있고 또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 작년 3월처럼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떡할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항상 걱정이라는 것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한번 걱정을 시작하면 끝없이 걱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작년 1월달 이 당시죠? 1월 15일이네요. 이때 하루에 2%의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날도 2.3%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보시면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고 또 이날도 마찬가지죠. 이날은 3%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또 3% 가까운 빠른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2월 24일도 2.4%의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날의 차트를 보시면 또 3.5%의 전날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초도 마찬가지였죠. 3일 동안 4%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과 비슷한 수치예요. 그런데 주가는 다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항상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물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며칠 동안 더 약세를 보일지 혹은 월요일날 빠르게 반등이 나올지 이 시점을 포착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던 구간들 이런 구간 뒤에는 어김없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식은 정말 심리하고 연관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승은 천천히 나왔지만 하락은 빠르고 가파르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공포감에 의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 뒤에 공포심이 다시 안정화가 된다면 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때 주가 흐름을 보면 항상 하락은 가파르고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파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공포심, 이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질 것이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더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하자. 혹은 신용 매매로 매수했던 분들이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과정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보다 가파르고 강력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5% 가까운 큰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정말 이제 시장이 끝났다. 완전히 추세가 부러졌다. 또 60일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락 장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에 기인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투매를 해야 되는 구간인지 아니면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성장주를 중심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구간인지 이런 점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업들의 실적, 특히 코스피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지금 2021년 뿐만 아니라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 성장률, 워낙 2020년에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의 지표를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너도나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또 수출 성적도 사상 최대치, 큰 폭의 증가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익 성장률은 둔화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이익 변화는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이 당시에도 공포지수가 지금의 두려움이 아닌 극도의 두려움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두려운 구간에서 내가 주식을 매수했던 분들이라면 아마 큰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수익을 보셨을 것이고 작년에 웃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고 거리두기 강화, 이런 재료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료들이 정말로 시장을 밑도 끝도 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재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시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또 확진자 수는 줄어들 수 있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치사율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름 구간, 작년 8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2차 유행하고 조금 흡사한 면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날짜가 8월 15일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8월 15일 이 시점보다 지금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처음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던 시점이었고 또 백신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네 번째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백신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점이니까 오히려 이 구간하고 지금 구간을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8월 15일 이 구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작년 8월 15일이 이때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약 7% 가까운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를 보시면 다시 고점을 복구했고 물론 9월 10월 달에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리는 구간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급락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또 회복을 했으니까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밑도 끝도 없이 주가가 빠질 것이고 지수가 계속해서 폭락할 것이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의 흐름, 그 단기적인 약세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작년 8월 달이죠. 이때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들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실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지수에 급락이 나오고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도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회복할 때 가장 선제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니까 내가 조금은 짧은 시각으로 단기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항상 실적에 기반해서 흔들리지 말고 방향성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삼성 SDI하고 스텔란티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스텔란티스의 배터리데이에서 5년간 41조 원을 투자하고 유럽과 북미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은 기대했었던 삼성 SDI하고 합작사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충분히 삼성 SDI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합작사 설립에 가장 유력한 기업이라고 많은 외신 보도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 SDI를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소비장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수는 크게 하락했는데 큰 하락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삼성 SDI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2.7%의 약세를 보여주긴 했었지만 빠르게 오후장에 만회를 했고 또 지금 촬영 시점에는 소폭의 상승세로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WTI, 유가가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가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S51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텔란티스와 합작사 설립, 이 재료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애플발 이슈, 이 두 가지의 재료를 제외하더라도 저는 삼성 SDI 자체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동안 우리가 배터리 3사를 분류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가 LG화학이었고 그 뒤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을 대장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IPO 일정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연말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LG화학을 새로 신규 편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종목으로서 많은 분들이 바라보실 거고,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물적 분할 공시가 있을 것이고 LG화학과 마찬가지로 또 떨어져 나갈 텐데 투자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당분간은 조금 투자하기에 리스크가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남은 것은 삼성 SDI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어떻게 본다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쏠릴 수 있는 이목들이 삼성 SDI로 많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에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오늘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수에 큰 하락이 나왔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하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그리고 미국에도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재료 때문에 미국 3대 지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크게 밀렸고 약세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물론 며칠간의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끝도 없이 주가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공포감에 투매를 하는 그런 행동을 조금 자제해 보시면서 항상 실적에 연관해서 종목을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